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랍투넨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잊지 마세요. 이것이 제 채널이 유튜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반응을 꼭 남겨주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목록에 있는 한두 가지 특징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조금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첫 번째로 언급할 사람들은 바로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불확실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은 거기 서 있어. 여기로 와, 사랑해, 안 사랑해. 그래 하지만 아니야와 같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떤 현상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방금 사과했다가 두 초 만에 다시 변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중적인 메시지, 불확실성, 완전한 혼란, 예와 아니오가 한데 섞여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피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확실성, 혼란, 예와 아니오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뒤에는 아주 자주 숨겨진 나르시시스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이죠. 제 목록에서 두 번째 항목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표현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물건을 던지거나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거나 벽을 치기도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매우 위험하므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로 제 목록에 있는 사람들은 소문을 많이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동료가 다른 동료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소문을 퍼뜨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소문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 누구를 피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다소 당연한 말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여러분과의 연락을 끊었는지조차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여러분은 무시하며 사라졌다가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안녕, 나 여기 있어 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밀함과 거리를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냉탕과 온탕,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식의 나르시시스트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물론 모든 규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사람이 너무나도 지쳐서 정말 인생에서 매우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해서 답장을 할 수 없었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제 목록에 있는 것은 바로 어리석고 예의가 없으며 다른 사람과 올바르게 소통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남을 상처 줄 수 있는 어리석은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소설이나 논픽션 책을 거의 읽지 않고 도덕적 가치관도 매우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지적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릴스 같은 콘텐츠만 소비하고 종이책은 전혀 펼치지 않습니다.
기기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적절한 반응이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흥미를 잃게 되고, 일상적인 주제 외에는 거의 대화할 거리가 없습니다. 제 목록의 6번째 항목은 너무 많은 원치 않는 조언을 하고 훈계하며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훈계와 원치 않는 조언을 통해 여러분을 이용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가까운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격에 매우 뚜렷한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나르시시스트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크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은 자존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훈계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도록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피하라고 조언하냐고요? 바로 대화 중에 항상 이목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에게 가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친구의 감정적인 지지나 단순히 들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죠. 그저 곁에 있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당신의 이야기를 2분 듣고 나서 말합니다. 근데 나는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독백은 끊기고 이제는 친구의 인생 이야기와 그와 비슷하다는 그의 상황에 대한 독백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은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문제와 함께 홀로 남겨둡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고 몰입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어야 할까요? 물론 이런 사람들과는 업무나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며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목록에는 조종하는 사람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교묘하게 조종하려 하거나 대화 중에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려서 여러분을 본래 중요한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감정을 교활하게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조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여러분에게서 얻으려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책임지기 싫을 때도 자주 조종하려 듭니다. 그러니 조종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동정심을 이용해 얼마나 자주 조종하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곧바로 이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 거절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자원,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동정심을 이용해 조종하는 사람들을 서둘러 구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진짜 사람들과 그들을 구분하세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경향을 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불평만 하고 자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오로지 불평만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동정심을 이용해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피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바로 여러분을 폄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들은 항상 여러분에게 불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더 높고 더 많은 기대를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모, 특히 자기애적인 부모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녀에게 불만족스럽고 결코 자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무언가를 성취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녀의 성격이나 인격에서 어떤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일지라도 저는 그들과 가까운 접촉을 피하고 그들이 언젠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며 반드시 경계를 세우고 여러분이 완전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삶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폄하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질투하고 여러분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질투를 다룰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폄하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제 목록에서 다음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왜냐하면 네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더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숨겨진 동기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죠. 마치 여러분의 정신분석가인 것처럼요. 그들은 이런 역할을 자처하며 여러분이 전혀 의도하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여러분에게 덧씌우려고 합니다. 즉 이들은 여러분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분석가, 해석가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행동한 동기가 뭐였어? 그렇게 했을 때 뭘 기대했어? 그들은 왜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버전을 여러분에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환상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으로 언급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나르시시스트와 편집증 환자로 구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편집증 환자란 세상이 모두 적대적이라는 신념, 즉 세상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자 한다고 생각하죠. 편집증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구글에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런 편집증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적대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며 이들과의 가까운 접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앞서 언급한 목록에 있는 모든 것들, 폄하, 훈계, 우월감, 질투의 모든 것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편집증적인 사람들과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은 진실되고 가까우며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따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도 없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피해야 할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